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극단 마실의 송혜정이라고 하고요. 엄마 배우라는 이름을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줌으로 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커뮤니티 연극 창작의 재현의 윤리라는 제목에 사실 내용은 매우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수진 교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이 제목과 부합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체 창작 과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화면 지금 공유되고 있지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사인 한번 해주세요. 예,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팀을 잘 모르실까봐 살짝 소개를 하자면, 저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잊지 못할 웃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실은 한국에서 미국, 인도, 덴마크, 중국, 노르웨이, 북한까지 달려가고자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왔고, 영유아부터 성인 관계까지 다양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국제적인 작업들도 해왔고, 학교 폭력 문제라든지, 이주 여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오프라인 작업들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들, 궁금한 것들, 또 아픔들 같이 모은 것들 해보려고 항상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마을 예술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예술 교육도 시도했었고요. 네. 그런데 그 신청길 창작,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를 해오던 저 개인 사람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청길 비밀 레시피 창작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사진부터 자세히 보시면 조그만한 하얀색 보이시잖아요. 이게 꽃이에요. 김칠수의 꽃처럼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된다.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실제 떡떡 갈라진 길을 굉장히 무력에 빠져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꽃이 아니고 휴지 조각인 줄 알고 자세히 보니까 꽃이더라고요. 무기력에 빠진 것은 사실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 북한까지 달려가야지 하고 뭔가 나와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지 또 배우가 되고 싶었는데 아이를 낳고 배우가 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삭발을 하고 자기가 자기를 쓰겠다 해서 공연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무기력증은 사실은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오게 됐었어요. 그 사건이 저 인생에 굉장히 컸는데 여기에는 좀 자세히 있으니 글을 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들을 당하면서 개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그만큼 아무것도 안 했나? 이런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어요. 이 꽃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이거 쟤네가 꽃인지 모르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저희 그 아이가 우리가 불러주면 되지 그러면서 너는 꼬 하면서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셋이 막 춤을 추고 집에 돌아와서 일기장에 글을 썼어요. 누군가에게 꽃이라고 불러주는 일을 하고 싶다. 근데 다시 되돌아보면 아까 제가 쭉 극단 마실 일을 보여드린 것처럼 뭐 공부과 아이들 돌아다니면서 예술들도 했고 놀이터에서 공연을 만들었고 또 마을 예술들도 하고 한국예술창작센터에서 한국의 숨은 보물들 세계는 나오지 않고 유명하지 않지만 우리 중에 멋진 사람들 찾아보고 뭐 이런 것들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다시가 아니죠? 누군가에게 꽃이라고 불러주자라는 생각을 하지? 그전은 아니었나? 굉장히 큰 똑같은데 다른 전환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공정은 아니었나 보죠. 뭔가 좋은 일, 의미 있는 일, 그런 일들이라는 생각들이 더 컸던 것 같고 어쩌면 커뮤니티 연구를 하기 위한 정말 출발점이 아니었나 같은 형태지만 뭐 이런 생각이 글을 정리하면서 더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곡성군 삼기면 농소리는 제가 자란 고향이 나왔습니다. 멋진 사람이 되면 가고 싶었던 그런 곳인데
이것을 이제 정말 커뮤니티 연구를 해야겠다. 뭐 다짐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살고 싶어서 왔어요. 예술로 누군가한테 이름을 불러주는 일을 하고 싶긴 한데 내가 너무 좌절하고 힘들었으니까 좀 숨어서 하고 싶거든요. 그럴 만한 데를 찾아보니까 그 고향만에서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연히 또 후배가 전화가 와서 언니 여기 아이들 강원도 못 보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화 모르고 한 20여 년, 모르겠어 한 30여 년 만에 전화 보는 것 같아요. 와서 공연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온 날 정말 하늘에서 전화가 온 것처럼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해줄게 하고는 제가 그때 비행기 타고 가서 공연을 하게 했어요. 1인극 작게 시작했고 거기에서 공연보다는 사실은 공연을 살짝 했고 밥을 많이 먹고 할머니들 밥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밥을 먹었고 그 밥을 먹다가 보니까 더 많이 밥을 제대로 먹으려면 할머니들 노래교실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교실 가서 노래교실에 할머니들이 반찬을 막 갖고 오세요. 꼬들빼기 뭐 이런 것들 취나무. 그러면은 어렸을 때 먹고 잘 못 먹었던 음식이었거든요. 저는 그걸 다시 먹으면서 마음이 막 차가워지는 음식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기록을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뭔가 참견하고 싶었는데 1도 에너지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참 이렇게 일들을 그분들의 것을 먹고 마음을 아까 전작업 하면서도 저도 어떤 공감을 굉장히 느꼈었는데 뭔가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후기에 리서치하던 모습이고요. 또 저희가 음악 이거는 조금 시간대에 좀 믹스가 되어 있는 사진이긴 합니다. 할머님들은 어떻게 그 세월을 살아냈을까? 혈압 속에나 존재할 법한 이야기를 온몸으로 살아내는 할머니들 앞에서 궁금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만나고 먹고 기도하고 들려 그 비밀을 찾고 싶어졌다. 그래서 뚜렷한 작품을 만들고 싶은 목표라든지 계획은 없었고 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한 에너지 그 에너지로 일단 내가 살고 싶었고 그 살고 싶은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계속 머물고 찾아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놀아봐야 되는데 싶으니까 지원 사업들을 뒤졌고 신나는 예술여행 같은 사업들을 받아서 산소분을 모시고 오거나 장구하고 유명한 친구들이 또 데려오고 뮤직밴드도 들어오고 해서 할머니들뿐만 아니라 온 동네를 이렇게 누비면서 여러 계층들을 만나면서 프로그램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전쟁과 같은 삶을 사신 분들의 비법은 사실은 굉장히 후박했어요. 그냥 하루하루였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그저 묵묵히 살아내는 삶, 매일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심고 키워낸 밥, 그 밥을 짓는 그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녀들의 삶은 지금 여기 자신의 자리에서 온몸으로 표현한 꼭 그같습니다. 할머니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을 조금만 정리해서 거의 그 말인데요. 시를 만들었어요. 없어 꿈 같은 거 없이 살았어. 더 듣고 싶은가? 밤 내려와 꿈이 갖고 와. 없담게 그냥 살았어.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여행도 아픈지도 모르고 살았지. 상추 오늘 만들어 오늘 먹고 내일 상추는 내일 만들어 먹고 그러고 살았어. 밥 메고 보림에다 지치면 헛짓거리는 길 놀면서 뮤자로 노래 부르며 아주 대충 불러도 좋았지. 그러고 사부작 여기까지 왔네. 없어 노래 같은 거 못 부르고 살았어. 듣고 잡히마 고추 따라와. 친구 데리고 오면 더 좋고 없단게 그냥 살았어.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내일도 아픈지도 모르고 살았지. 상추 오늘 만들어서 오늘 먹고 내일 상추는 내일 만들어서 먹고 살았어. 전기에서 불 때 전기 부엌에 전기에서 불 때다 심심하면 붓들막 두드리고 그것이 노래면 내 노래요. 할머니가 거의 말하신 거 몇 분인데 그 부분들을 이제 모아서 정리한 정도 그런 거라를 저는 정리하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예술가들은 가야금 연주하고 장구를 치며 이거를 코로나 시기가 2018년은 정말 우연히 19년은 조금 더 지원 사업을 받고 하고 체계적으로 더 많은 계층을 만났고 20년이 됐을 때는 뭔가 이제 지역에서 애들이랑 할머니들 이렇게 연결해보자 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시로 만들어가지고 가보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예술가들이 가야금 연주하고 장구를 쳐주니까 아이들이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나름의 장단 비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노래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 또 할머니한테 별명도 지어줬어요. 세상에 제일 행복한 할머니라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이 맨날 약봉지만 들고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가 있는지 몰랐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엄마에 대한 여기에 세뱃꽃 아까 살짝 보여드리는데 그 시에서 엄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나하고 똑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때 아이들이랑 무대도 만들고 작곡도 하고 이랬던 모습들이고 여기는 공연을 한 장면입니다. 그 공연 장면 보여드리기는 너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이 됐고요. 그때 이제 공연을 한 편을 공간을 돌면서 진행을 했는데 그 공연이 춘천 이야기마을이라는 공간에서 장소를 돌면서 청소년들은 자기가 지은 노래를 했고 어른들은 또 공연을 하고 아이들 유치원생들도 노래를 부르고 하면서 이제 전체 공간을 도는 공연을 했습니다. 지역의 공간에서 펼쳐지는 과정 중심의 축제 같다라고 하셨고 지역성을 잘 담은 공연으로 발전시키면 좋겠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잠시만요. 채팅 그러면 빨리 끝내야 되군요. 그래서 아무튼 다시 처음으로 자세히 보아야겠다. 이 지역성을 잘 담는 공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생겼고요. 그 고민은 할머니의 처음 그 음식 그걸 좀 더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술이 밥 먹을 줄 하잖아요. 그만큼 예술이라는 게 일상에서 맨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삶도 굉장히 돈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 생각에도 그렇고 사실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그 예술을 하는 예술적인 삶이 굉장히 되게 힘들어서 평생 어떤 숙제로 가져가고 있는데 할머니의 음식을 좀 더 들여다보면 어쩌면 그것이 만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할머니들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인생 음식이 뭡니까? 시집온 이야기 뭡니까? 할머니한테 질문을 할 때 할머니들이 다 인생 음식 무슨 거 없다. 그냥 비누대로 먹고 살았다. 하시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유젠버그가 말했던 그 연극적으로 정말 이렇게 우리가 놀이하는 자가 되어서 원래 배우들이 원래 예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그거를 일상으로 가져가자 해서 이거 하는 걸 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다 보여드릴 수 없어 아쉽고 네. 잠시만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영상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새로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어떤 공연을 살짝 보시는 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요. 증기기관차 안에서 지역에 있는 흔들리고 이동하는 옛날 올드한 스타일의 증기기관차 안에서 펼쳐지고요. 그리고 기관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도시락 할머니들이 사연이 담긴 걸 만든 도시락을 관객들이 받게 되고 이렇게 먹습니다.
할머니들의 사연, 인식과 그 이야기 다 못해서 하시는데 글을 읽어보시는 걸 대신하시고 거기에 있는 사연의 이야기도 펼쳐지고 그 사연의 주인공인 할머니가 나와서 또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이런 구조로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이 창작 과정을 또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괜찮을까요? 늦게 시작했으니까 지금 괜찮은 네, 선생님 제가 오늘 사회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예, 예. 시간이 지금 실은 다 됐거든요. 네. 보여주실 거 있으면 딱 하나만 좀 짧게 보여주시고 그 질의 좀 들으시고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끝나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질의 끝나고 답변하는 걸로 대신하면 될까요? 아니요, 뭐 바로 그런 거 보여주실 거 있으시면 하나 보여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질의 나와서 이제 하실 거거든요. 질의 들으시고 그다음에 답변하실 거나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선생님이 나와서 먼저 주실까요? 이게 없네. 선택했던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요. 이게 할머니 집에 실제 할머니 사연을 저희가 먼저 조사한 것들을 듣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할머니 집에 방문을 해요. 그러면 할머니와 그 사연이 담긴 집을 같이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공연이 상대되기 전 단계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그 사연이 담긴 음식을 먹고 또 사연을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은 또 그 사연에 답변하는 연극물로 만든 장면들도 할머니한테 보여주었어요. 이런 과정들을 계속 2년을 거쳐서 작업을 하고 공연을 만들어졌던 게 아까 보신 기차에서 그리고 마다는 펼쳐진 공연입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좀 죄송하고 여기 전체적으로 쭉 말하듯이 써있기 때문에 갈대문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듣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지금 거기는 몇 시인가요? 9시 35분, 저녁 9시 35분. 지금 손혜준 연출관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부 산호세에서 줌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토론문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이로운 연극에 대한 경우와 고통. 조금만 압축해서 시간이 너무. 네, 저희가 5분 늦게 시작했고 지금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45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준 연출가의 신천길 비밀 레시피 창작 과정은 2022년 10월 22일 전라남도 곡성 기차마을에서 단 하루 공연되었던 연극 신천길 비밀 레시피에 대한 예술적 여정을 기록한 글입니다. 2022년 초연 이후에 신천길 비밀 레시피는 2023년 문화가 있는 날 지원을 받아 10차례 정도의 공연과 6개월 동안의 전시관 운영 등으로 계속 관객들을 만나왔습니다.
겸손하지만 강단 있게 써내려간 이 글은 손혜정 연출가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라는 안정된 직업을 그만두고 2003년 한국예술종합학교연구원 전문사과정에 입학하여 제대로 아동 청소년극을 배우고 탐구했던 열정의 연극쟁이입니다. 스스로 짓고 연기하고 연출한 1인극 달려라 달려 달달달로 한예종 전문사과정을 졸업하였고 이 작품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극단 마시를 창단하였습니다. 그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마르지 않는 타고난 이야기뿐이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은 천생 배우이며 20년 가까이 극단 마시를 이끌어온 단단한 연출가입니다. 무엇이 그의 일상이며 무엇이 그의 예술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꿈꾸는 예술을 삶으로 수놓듯이 실천하는 연구들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제게 일종의 경외감을 넘어서 감각으로서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미국에서부터 새아이를 데리고 날아와서 곡성에서 함께 살면서 심청길 프로젝트를 완성했던 2019년의 여름이 지금의 심청길 비밀 레시피까지 맞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론문은 이거는 이제 손혜정 연출이 쓴 걸 제가 따왔는데요. 삶과 예술 직조하는 경이로운 연극의 비밀 레시피를 알아내어 제 경외와 고통의 실체를 대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2년 심청길 비밀 레시피의 초연과 2018년부터 곡성에서 진행되었던 심청길 프로젝트는 사뭇 다릅니다. 2018년에는 곡성에서 여러 차례 워크숍과 소규모 공연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 예술여행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던 것이 그 시작점이었고요. 2019년 곡성구 꿈놀자학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초중생을 대상으로 연극 사전활동을 시작하였고 판소리 인디밴드 가족곡 등 총 12차례의 다양한 공연으로 곡성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7월에는 곡성 지역 아이들과 주민들이 예술가들과 함께 영상 연출, 작곡, 사물놀이, 연기 등을 직접 배우면서 연극 창작 과정을 몸소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것이 곧 심청길, 돛대도 아니달고 삿대도 없이 그 공연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심청길 비밀 레시피 초연은 심청 이야기 마을을 벗어나서 관광 명소인 곡성 기차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기차를 타면서부터 시작되는 공연이라는 발상이 매우 흥미롭고 창의적이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여정 모두를 담은 공연이었는데요. 기차 안에서부터 관객 참여극이 진행되었고 가정역 근처 공터에 도착하면 도시락을 먹으면서 곡성 할머니들의 사연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공연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젝트가 심청길 비밀 레시피를 탄생시킨 자자는 분명한 것 같은데 2019년 공연 이후 어떠한 반성과 깨달음이 2022년 심청길 비밀 레시피로 나아가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 두 번째 소제목 예술은 내려놓고 먹고 기도하며 듣기가 의미심장한데 이처럼 실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사는 결심이 그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술대회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예술적 윤리의 관점에서 소위 당사자성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일종의 방향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변화의 계기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연출가님께서 발표문에서 2021년부터 자발적으로 이어진 시민배우 연극교실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연극을 통해 똑같아 보이는 지역이 아닌 고유한 지역, 다양한 사람들, 가치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새롭게 조명되고 다양한 세대가 만나고 소통하는 역동성이 지속되길 바랐다는 예술적 지향은 제 생각에는 말 그대로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읽는 순간 마음을 울리면서도 동시에 과연 그 실체가 있긴 있는가, 연출가는 만나긴 했을까 하는 특유의 어떤 의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배우 연극교실의 자발성과 관련하여 커뮤니티 연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5년 이상 곡성이라는 지역 커뮤니티와 협업을 해오시면서 연출가님께서 발견하신 커뮤니티 연극의 힘과 가치가 있다면 고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2022년과 2023년 심청길 비밀 레시피를 연이어 공연하면서 예술 창작자로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와 고민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초연을 열렬히 관극한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재공연의 소식을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2022년 몇 명이 보지 않았던 그 소멸되는 단 하나의 공연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연출가님께서는 심청길 비밀 레시피를 극단 마실의 주요 레퍼토리를 삼고 싶은 생각도 있으신지, 그렇다면 그 답과는 상관없이 또는 어쩌면 매우 상관있게 앞으로 극단 마실에서의 창작 및 무대화 작업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싶은지 혹은 예정된 공연 소식이 있다면 간단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출가 손혜정은 발표문을 마무리하면서 삶과 예술이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어떻게 오늘 발을 담그고 살아야 하는지 나는 여전히 잘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곡성에 살며 커뮤니티 연극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연출가이자 진정한 예술가의 마지막 문단이라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지나치게 겸손합니다. 그의 겸손은 그가 관객들을 대하는 진심입니다. 조금 더 힘주어 말해보자면 예술적 지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007년 한예종 임지목 근처 작은 언덕에서 공연되었던 달려라 달려 달달달 초연부터 2022년 신청길 비밀 레시피 단 하루 공연까지 저는 20년 가까이 극단 마실의 공연을 기다리며 관극하고 있습니다. 그의 경이로운 공연에 대한 경외한 고통 때문에 좀 더 쉽고 편한 공연 방법을 더듬게도 되고 어떻게든 지름길을 찾아 알려주고픈 조바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는 20년 동안 잡초가 무성한 눈에 스스로 길을 내며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출가 손혜정과 극단 마실이 가뭄에 쩍쩍 벌어진 한국 연극판을 달려 달달달 질주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했는데요. 예술이 삶의 심을, 삶이 예술의 숨을 이거를 계속 생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 보시면 신발인데 한쪽은 삶이고 한쪽은 예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곡성구 상면의 명소리는 되게 떠나고 싶었던 공간이고 촌스럽고 싫었던 공간인데 제가 예술을 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꼬리를 긍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되게 지쳐서 죽을 것 같을 때는 오히려 그 공간에서 살고 싶어졌단 말이죠. 예술이 다시 너무 지쳤을 때 삶이 숨을 주더라고요. 살 수 있게 숨을 불어넣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삶과 예술이 한 발, 오른발, 두 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더 봐야겠다, 더 머물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질문이, 선생님의 질문이 통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결혼 이민자 이주 여성들 사업을 예전에 3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주민이 되어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것과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다른 일이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술가로서 지역 사람들과 하는 것과 함께 사는 건 다른 지점이다. 그래서 더 먹고 더 머물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 여순 사건 사례를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작가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너무 그 사건을 너무 더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더 이상 노출하기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친구만 되는 걸로 정리할 수 있을 때 아마 예전에 저였으면 어떤 식으로든 더 했을 텐데 아마 그게 더 머무르는 예술가 더 거기서 듣고 기도하는 예술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에 대한 답변은요. 이건데요. 저도 사실 아직까지 커뮤니티 작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잘하고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알아가는 시간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할머니가 줌으로 이 사람들과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립된 어떤 지역의 늙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연결지점. 그게 커뮤니티 아트가 주는 저도 배워가는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서 공연을 하고도 마찬가지가 있고 오프라인에서 관객들과 이야기하는 거. 여기 할머니 중 한 분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가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해달라는 그것 때문에 또 공연을 내년에도 또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건 한번 답이 되겠지만 또 지원 사업을 좀 찾아봐야 하고 여기에 딱 맞는 이것들을 항상 찾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 또 왼쪽의 사진에는요 제자와 선생님이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3명만 전문 배우고 대부분의 13명은 다 지역에 사시는 농사 지으시는 분, 선생님 하시는 분, 미용실 하시는 거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세대가 만나지지 않고 요즘은 정말 이렇게 고립되어 가는 시대에 많은 소통이 일어나는 거 저는 커뮤니티에 아주 큰 힘이라고 생각하고 예술가
예술과 삶이 만나질 때 엄청 큰 또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거는 저희가 한 2012년 작업했던 이 작업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냥 그나물의 교과처럼 볼 수도 있는데 이 조커 스타일 이 노래는 아이들이 지은 거예요. 동네에 있는 본인이 태진아 친구라고 하셨던 정말 많으신데 자기가 노래를 태진아보다 더 잘했다. 근데 태진아는 가수가 되고 나는 조커의 집을 하고 있다. 뭐 되게 무례하시니까 아이들이 조커의 스타일이라는 노래를 지어서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노래하고 춤추고 싶어. 뭐 이런 노래를 아이들이 짓고 작곡가가 가사를 곡을 붙여서 아저씨에게 음반 선물해 드렸고요. 뭐 이런 작업들을 커뮤니티 아트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것인가? 이게 가장 어려운 시점이고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는 꼭 들려주고 싶은 에피소드인데요. 좀 부끄러운 에피소드예요. 계속 커뮤니티 아트를 하는 예술가로서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가는 아직까지 엄청 큰 비전이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지만 좀 더 듣고 그들과 같이 호흡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머니가 맨날 계속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공연하시면서. 그냥 85, 83, 뭐 이러시거든요. 나이가. 그러니까 대사를 외우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너무 이 대사 꼭 했으면 좋겠는데 꼭 잊어버리시니까 할머니 했어요. 할머니 꼭 좀 이제 외워야 된다. 맨날 그렇게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신입 배우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출가 선생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그 전문 용어로 프롬프트라는 게 있다. 할머니가 모르는 사람이 옆에서 이야기 좀 해줘라. 다른 배우가 이렇게 막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연출가 선생, 그러면 할머니가 너 언니 쓰겠냐? 많은 관객들이 보는데 할머니가 대사 틀린 거 하면 되겠냐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외우고 가는 거. 저는 끊임없이 예술가로서 작품을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끊임없이 공동체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더 정말 그것이 생각 안 되게 우리가 같이 공존하는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선생님 멀리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